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mình tên là Luyến, là người sẽ học cùng vào lớp với các bạn ngày hôm nay. 네, 선생님. 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좀 안타까운 사건이나 사고 소식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죠? 네, 저는 특히 텔레비전을 보고 뭐 항공사고라든지 여러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막 가슴도 아프고 막 울고 그랬어요. 아, 네. 특히 좀 피해가 크면 클수록 네, 더 가슴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이나 사고를 좀 막기 위한 노력도, 좀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예방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Vâng, và các bạn, hôm nay chúng ta sẽ bắt đầu bài học với lại bài số 12 với cái chủ đề là những cái sự cố cũng như là những cái tai nạn. Các bạn chuẩn bị xong chưa nào? 네, 그럼 먼저 사건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받을 만한 일, 그런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건은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일으킨 일, 뭐 범죄라든지 뭐 어떤 뭐 사기라든지, 뭐 사기도 물론 범죄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저지른 일들, 그런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다, 사건을 해결하다. 자, 사건이 발생하다, 사건이 일어나다. 같은 의미죠? 사건이 생기다 라는 뜻이죠.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의미죠. 그렇죠? 사건을 해결하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다, 사건을 해결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건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자연재해인데요. 뭐 자연재해 역시 문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이죠. 자연재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풍, 바람이 너무 많이 강하게 부는 타이푼이죠. 그렇죠?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홍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에 물이 넘쳐서 밖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뭐 가뭄은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다 망치는 가뭄, 혹은 지진도 있죠.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일이죠. 땅이 막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뭐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이 다 자연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이 주는 피해,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죠. 인명피해라는 것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다. 자, 인명피해가 있다면, 자, 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집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은 무슨 피해입니까? 재산 피해죠. 그래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지진으로 뭐 인명피해가 얼마나 발생을 했고 재산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건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사고에 대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라는 것은 사건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자, 사고 역시 뭐 어떤 이제 일이죠. 어떤 일인데, 사고는 보통 어떤 일을 이야기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일부러 만든 일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발생한 일, 이런 것을 우리는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교통사고죠. 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히거나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뭐 다른 것에 부딪히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교통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사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고에 대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사고가 나다, 사고를 당하다, 이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고가 나다 라는 것은 사고가 생기다죠. 사고가 생기다. 자, 그런데 사고를 당하다는 무엇입니까? 사고를 당하다는, 이것은 주어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가 사고를
당하다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사고를 당하다는 언제나 사람이 주어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다, 사고를 당하다. 자, 아까 우리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통사고 말고 또 어떤 사고가 있습니까? 화재사고가 있죠. 화재사고. 화재는 불이 나다죠. 불이 나다. 화재가 나다. 이것은 불이 나다입니다. 불이 나다. 한국에서는 화재가 나면, 불이 나면 119에 전화를 하죠. 자, 화재가 나다, 화재가 발생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화재가 나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요. 화재가 발생하다, 이것은 보통 신문이나 뉴스의 보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뒤쪽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에서, 뉴스나 신문에서 말할 때는 발생하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나다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고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도에 대한, 그래서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보도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건이나 사고를 보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피해를 입다.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이죠. 피해자. 피의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고, 사건을 만들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피의자죠. 그러니까, 그쵸? 그 다음은 이제 목격자인데요. 목격자는 목격하다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보다죠. 사건이나 사고를 목격하다. 직접 보다이죠. 직접 보다.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가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쓰죠. 자, 사망자는 사망하다죠. 이것은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사망자가 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부상자가 있겠죠. 그렇죠? 부상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상을 당한 사람입니다. 부상을 당하다. 부상을 당한 사람, 다친 사람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실종자입니다. 실종자는 실종되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실종된 사람, 실종자, 사라진 사람, 없어진 사람이죠. 자, 보도하다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뉴스나 신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다, 그것이 이제 보도하다 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những từ mà thầy vừa giải thích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những từ vựng đã học và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thì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từ là 화재가 나다 hoặc là 인명 피해. 화재가 나다 là hỏa hoạn xảy ra, còn 인명 피해 là thiệt hại về người. Một vụ hỏa hoạn lớn đã xảy ra nhưng rất may không có thiệt hại về người. 큰 화재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다. 큰 화재가 났지만 đã có một vụ hỏa hoạn lớn xảy ra. 다행히 nhưng mà may mắn là 인명 피해가 없었다. 피해가 있었다, 없었다. Và tiếp theo là 피해자 và 피의자. 피해자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nạn nhân, nghĩa là cái người bị thiệt hại một cái gì đó. 피의자 là cái người bị tình nghi là gây ra cái vụ thiệt hại đó. Thì chúng ta sẽ có câu là theo tin mà báo chí đưa thì người bị tình nghi là thủ phạm đã có kế hoạch trả thù nạn nhân từ rất lâu. 신문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가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복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Vâng, và các bạn thấy đây 피해자, 피의자에게
chúng ta sẽ dùng để đặt câu như thế này. Còn một số các từ khác mà chúng ta đã học, các bạn về nhà cố gắng luyện tập dịch một cái câu tiếng Việt, đặt một cái câu tiếng Việt xong rồi các bạn dịch các bạn nhé. Tiếp theo là phần ngữ pháp. Xin mời các bạn học ngữ pháp đầu tiên của bài hôm nay, đó là a bonica. Ngữ pháp này thì nó đứng sau động từ hoặc là tính từ. Thì có nghĩa là sau khi mà mình trải nghiệm một cái gì đó thì mình thấy rằng mình cảm nhận một cái sự việc nào đó, thì chúng ta sẽ dùng a bonica. Bây giờ chúng ta sẽ cùng tìm hiểu rõ về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thông qua phần giải thích của thầy An Jong-ho các bạn nhé. 선생님, 이 문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예문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에 가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네, 여기는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자, 우리 어보다 아보다 어보다 우리 초급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경험이죠, 경험. 내가 어떤 것을 한번 했어요. 어떤 것을 내가 경험했다, 은적이 있다, 경험이죠, 경험. 그래서 시장에 갔어요. 그것이 나의 경험의 내용입니다. 시장에 가보니까, 자, 이 뒤에는 니까 때문에 이 뒤에는 뭐가 옵니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옵니다. 그래서 어와 보다 앞에는 경험, 니까 뒤에는 내가 그래서 알게 된 사실. 내가 이것을 경험한 후에 무엇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니까 뒤에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난 무엇을 했습니까? 시장에 가봤습니다. 그거 나의 경험이에요. 시장에 가봤어요. 난 어떤 것을 알게 됐습니까? 아, 외국인들도 많구나. 나는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가보니까 시장에 가는 경험 이후에 나는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외국인들도 많았다. 시장에 외국인들도 많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됐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시장에 가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와 보니까 앞에는 나의 경험, 어와 보니까 뒤에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사실. 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선생님? 자, 여기서도 역시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선생님 어떤 경험을 했죠? 한국에 와보는 경험. 그렇죠. 한국에 와본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나는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내가 알게 된 사실은? 교통이 편리한, 자기 생각보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내가 내 생각보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어와 보니까 앞에는 경험, 그리고 어와 보니까 뒤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경험은 한국에 왔어요. 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난 뭘 알게 됐어요? 아, 그전에는 한국의 교통이 별로 편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이후에 나는 뭘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편리해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선생님?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남부 지방에 큰 홍수가 났다고 하던데요. 저도 들었는데 실종자가 생겼대요. 선생님, 여기서 홍수가 나다 무슨 뜻이죠, 선생님? 물이 갑자기 많아지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홍수가 나다 có nghĩa là lũ có lũ, lũ có lụt các bạn tự nhiên nước nó nhiều lên một cách đột ngột. 네, 저도 들었는데 실종자가 생겼대요. 실종자는 선생님 뭐죠?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 네,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사람이죠. 없어진 사람. 그게 바로 실종자입니다. 그렇죠? 실종자 là người mất tích đó các bạn. 네, 실종자가 생겼대요. 자, 나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번에도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죠? 뉴스를 들은 경험. 그렇죠. 나는 뉴스를 들은 경험을 했어요.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난 뭘 알게 됐죠? 남부지방에 큰 홍수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남부지방에 큰 홍수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험 중에서 어떤 경험인가 하면 들은 경험이에요. 들은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다고하다를 사용해 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들은 경험은 간접화법을 써서 다고하다를 꼭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은 경험, 그래서 난 남부지방에 큰 홍수가 났다, 그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 실종자가 생겼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선생님 계속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주시겠어요? 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thử đặt câu các bạn nhé. Em gặp người đó thì em thấy rằng người đó thế nào? Có nghĩa là kinh nghiệm của bạn, có nghĩa là gặp người đó và cảm nhận của bạn về người đó như thế nào?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Do cái kinh nghiệm của bạn là gặp thử người đó và bạn cảm nhận là người đó như thế nào. Và một câu tiếp theo nữa là em mua thuốc đó uống thử thì thấy rằng rất có hiệu quả trong việc giảm cân. Kinh nghiệm của bạn có nghĩa là mua thuốc đó uống thử và thấy một cái sự phát hiện ra một sự thật đó là nó có hiệu quả trong việc giảm cân. Thì câu này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tiếng Hàn Quốc là 그 약을 사서 먹어보니까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Kinh nghiệm của bạn là mua thuốc đó và uống thử và bạn cảm nhận một cái sự thật, bạn phát hiện ra một cái sự thật là có hiệu quả trong việc giảm cân. Vâng, và tiếp theo thì xin mời các bạn chúng ta tìm hiểu cái ngữ pháp tiếp theo của bài này là 을뻔하다. Có nghĩa là cái chữ 을뻔하다 này á, thường là chúng ta đặt nó sau những cái động từ, nhưng mà sau những cái động từ nó có cái nghĩa là không tốt lắm và thường là dùng trong quá khứ. Nếu mà tiếng Việt thì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suýt hoặc là xém cái gì đó, dùng để diễn tả một cái sự việc, cái khả năng nó xảy ra cao nhưng mà nó đã không xảy ra. Rồi, bây giờ thì chúng ta thử xem phần giải thích của thầy An Jong-ho các bạn nhé. 선생님, 이 문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을뻔하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선생님? 안 났어요. 그쵸, 안 났어요. 그런데 거의 교통사고가 나는 것까지 학교에 오다가 자동차하고 이렇게 거의 여기까지, 그런데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나지 않은 결과가 이미 나온 이후에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과거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교통사고가 나는 것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할 뻔했어요. 지각했습니까, 선생님? 지각 안 했죠. 그래서 지각은 안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9시까지 학교에 가야 해요. 그런데 8시 59분 57초, 8초, 9초 땡 들어갔어요.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각하는 것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이미 경험이 끝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언제나 과거로 할 뻔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대화문 예문 한번 선생님 볼까요? 네.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눈이 너무 많이 오죠? 네, 걸어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질 뻔했어요. 자, 미끄러지다 선생님 뭐죠? 미끄러지다 nghĩa là xém, bị trượt, bị ngã đó các bạn. 자, 눈길에 미끄러질 뻔했어요. 미끄러져서 꽝!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꽝은 안 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거의 거기까지 다 갔다는 뜻이죠. 눈길은 이제 눈이 와서 굉장히 미끄러운 길이죠. 미끄러운 길, 눈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넘어지는 것 가까이까지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미끄러질 뻔했어요 입니다. 네, 선생님 문장 만들기 연습해 주시겠어요? 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đặt câu các bạn nhé. Mình xích khóc vì nhớ mẹ khi nhắc đến những kỷ niệm về mẹ với các bạn trong lớp. Có nghĩa là mình không có khóc nhưng mà muốn rưng và muốn khóc rồi đó. thì 친구들에게 엄마와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생각나서 울 뻔했어요. Nghĩa là suýt khóc chứ chưa khóc, nghĩa là nước mắt đã lưng tròng rồi nhưng mà chưa có khóc là 울 뻔했어요. Và tiếp theo, hồi nhỏ mình té xuống nước suýt chết nên mình quyết tâm học bơi cho giỏi. Có nghĩa là suýt chết chứ không phải là chết, đúng không ạ? Uống nhiều nước lắm nhưng mà không có chết nên là dùng là suýt chết.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해서 수영을 잘 배우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Nghĩa là suýt chết chứ không có chưa chết. Nên là chúng ta sẽ dùng là 을 뻔해서. Vâng, trên đây thì chúng ta vừa học 2 cấu trúc ngữ pháp của bài này. Các bạn nhớ luyện tập 2 cấu trúc này thường xuyên các bạn nhé. 네, 오늘 보실 대화문 영상은요. 뚜안 씨가 119 응급구조대에 전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뚜안 씨가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예요. 자, 기숙사 어디예요? 한국대학교 기숙사 305호예요. 자, 누가? 룸메이트죠. 룸메이트는 같은 방을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방 친구죠. 룸메이트가. 자, 룸메이트의 상태가 어때요? 열이 많이 나고, 열이 나다. 몸이 뜨겁다. 이죠. 몸이 뜨겁다. 열이 많이 나고,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다는, 지금 뭐,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 상황이죠. 의식이 없어요. 자,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는, 지금 빨리, 환자에게 해줘야 하는 일. 그것이 응급조치입니다. 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환자의 몸을 차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지금 이런 응급조치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으로 뚜안 씨가 지금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기숙사에 들어와 보니까 룸메이트가 쓰러져 있어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한국대학교 기숙사 305호예요.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열이 많이 나고 의식이 없어요. 그럼 환자의 몸을 차게 해주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19 구조대에서 전화를 받죠?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뚜안 씨가 말합니다. 지금 기숙사에 들어와 보니까 기숙사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후에 봤어요. 니까 그러면 들어온 후에 내가 본 일, 본 내용이 뒤에 오겠죠. 룸메이트가 쓰러져 있어요. 쓰러졌어요. 아니, 쓰러져 있어요. 이미 쓰러진 후에 언제 쓰러졌는지 몰라요. 지금 뚜안 씨는 쓰러진 후에만 봤어요. 이런 뜻이죠. 쓰러져 있어요. 쓰러지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식을 잃고 이렇게 누워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119 응급구조대원이 말합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뚜안 씨가 한국대학교 기숙사 305호예요. 자, 환자 상태, 지금의 상황이죠. 환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이 많이 나고 몸이 뜨거워요. 그리고 의식이 없어요. 말도 못하고 눈 감고 누워있어요. 119 응급구조대에서 응급조치 방법을 알려주죠. 그럼 환자의 몸을 차게,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뚜안 씨가 네, 알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네, 그러면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기숙사에 들어와 보니까 룸메이트가 쓰러져 있어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한국대학교 기숙사 305호예요.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열이 많이 나고 의식이 없어요. 그럼 환자의 몸을 차게 해주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상황을 조금 바꿔서 저와 말하기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아까는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번에는 산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산에 올라왔을 때, 자, 한국대학교 뒷산입니다. 자, 어떤 남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누워 있어요. 피를 많이 흘리다. 피를 몸 바깥으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다죠. 피가 나서 그것이 바닥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모양이에요. 피를 많이 흘리고 누워 있어요. 빨리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피를 더 흘리지 않게 해주어야 해요. 피를 더 흘리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피를 더 흘리지 않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급조치의 내용인데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저와 대화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19 응급구조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뚜안 씨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럼 피를 더 흘리지 않게 해주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잘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특별하게 문법을 많이 넣어서 문장을 만들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만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산에 올라와 보니까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자,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한국대학교 뒷산이에요. 환자의 상태, 지금 환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피를 많이 흘리고 누워 있어요. 119 응급구조대원이 응급조치 내용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럼 피를 더 흘리지 않게 해주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에 올라간 상황이었죠? 네, 잘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Vâng, tiếp theo sau đây là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xem bài đọc số 3 trang 226 các bạn nhé.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Từ đây đến đây chúng ta sẽ thấy là một cái đoạn rất là dài, nhưng mà chúng ta phải hiểu là trong xã hội hiện đại. Xã hội hiện đại này như thế nào? Mà thường với những cái định ngữ như thế này chúng ta phải đọc là mà. Trong xã hội hiện đại mà tất cả mọi thứ đều được giải quyết thông qua internet. Ví dụ như là internet banking, thông qua internet thì chúng ta có thể chuyển tiền rồi đặt vé máy bay, đủ thứ các cái hoạt động có thể sử dụng internet được. Do vậy nên là trong xã hội hiện đại mà tất cả mọi thứ đều được giải quyết thông qua internet. 최근 인터넷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gần đây, những năm gần đây.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gần đây hoặc là những năm gần đây. 인터넷 개인 정보 유출되다 là 유출되다 là bị rò rỉ, bị lộ ra một cái gì đó, nó bị lộ ra ngoài. Thay vì cần phải giữ kỹ thì này là bị lộ ra ngoài. Thì chúng ta 이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다. Cấp là nhanh đúng không? Gấp, nhanh, 증 là tăng nhanh. Cái việc mà rò rỉ thông tin, bị lộ thông tin cá nhân trên internet ngày càng đang gia tăng nhanh. 대학생 류잉 씨는 자신이 가입한 이메일에 보낸 편지함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메일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Cái bạn sinh viên Luyến đã phát hiện ra cái gì? 발견했다 là phát kiến hay là phát hiện ra cái việc mà những cái việc gì, những cái email mà mình không có biết, nó nằm ở trong cái 보냄 편지 là trong cái thùng, cái hộp thư gửi của mình đã đăng nhập.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로 광고 메일을 보낸 것이다. 누군가 là một ai đó. 누군가 hoặc là 어딘가 đi đâu đó. 누군가 ai đó.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로 광고 메일을 보낸 것이다. Một ai đó đã gửi thư quảng cáo bằng cái ID của mình, đó là của Luyến, của mình.
Và các bạn thấy là trên đây người ta vừa giới thiệu xong một cái hiện trạng, đó là cái việc mà những cái thông tin cá nhân trên internet bị lộ. Rồi bây giờ tiếp theo, 이처럼, như vậy thì giống như vậy, 자신의 아이디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광고 글이 보내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giống như thế, giống như vậy, 자신의 아이디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광고 글이, chủ ngữ của nó là tới đây đúng không ạ? Cái bài quảng cáo hoặc là những cái dòng chữ quảng cáo hay là email gửi cho người mà mình hoàn toàn không biết bằng cái ID của mình. 보내지다. Tại vì á, tại sao không dùng là 보내다 mà là dùng là 보내지다. 보내다, ví dụ như là tôi gửi cho bạn A thì lúc đó dùng là 보내다. Ví dụ như là hoa 씨에게 꽃을 보냈다 thì 꽃을 보냈다. Nhưng mà bây giờ không biết ai gửi hết mà những cái thư đó nó tự động nó gửi, nó được gửi ai đó thì mình không biết, thì lúc đó chúng ta sẽ dùng là 보내지다. Được gửi. Mình dịch là được gửi, 보내지다. Được gửi, cái việc mà những cái tin như vậy, tin quảng cáo hoặc là những cái email gửi cho người không quen biết càng ngày nó càng nhiều lên. 많아지고 있다. Như vậy thì như thế, cái việc mà email được gửi nhiều như vậy trong những năm gần đây thì càng ngày càng nhiều lên, càng tăng lên. 인터넷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뭐뭐와 관련된 와 hoặc là 과 관련된 cái với liên quan đến cái gì đó, 조사. Ở đây chúng ta có thể dùng 조사 hoặc là 말 hoặc là 행동, những cái hành động liên quan đến cái gì đó hoặc là những cái lời nói liên quan đến cái gì đó hoặc là những cái điều tra liên quan đến cái gì đó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뭐뭐와 관련된. Rồi sau đó dùng 조사를 살펴보다 là kiểm tra xem kỹ lại. 살펴보니까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những cái sự cố mà liên quan đến cái việc mà lộ thông tin cá nhân như vậy, 매년 증가해서, 증가하다, tăng lên, tăng ra, 증가해서 지난해에만 3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새 나갔다고 한다. Cái chữ 세다 này á các bạn, 세다 này là một chữ thuần Hàn, nghĩa là một cái gì đó nó bị rỉ ra, nó bị lộ ra, nó giống như 유출되다, bị rỉ ra, bị lộ ra. 새 나가다, 새 나가다. Ví dụ như một cái gì đó nó ở trong này bây giờ nó rỉ ra, rồi nó đi ra ngoài đúng không, thì gọi là 새 나가다. 새 나가고 있다, 나갔다고 한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với những cái thông tin mà bị rò rỉ ra ngoài như vậy á, 광고, 금융사 là cơ quan về tiền tệ, ví dụ như là ngân hàng hay là cơ quan về cái gì mà liên quan đến tiền, 금융사. Xin lỗi, 금융사고 là những cái sự cố liên quan đến tiền tệ, ví dụ như là đi vay tiền. 금융사고 등에 쓰여 더 큰 피해가 생기고 있다. 피해 là một cái sự thiệt hại đúng không ạ? Lúc nãy chúng ta 인명 피해 là thiệt hại về người, còn bây giờ 큰 피해 là một cái thiệt hại lớn. 금융사고 là những cái sự cố liên quan đến tiền tệ.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은, những cái người mà làm lộ cái thông tin cá nhân như vậy á, thì 사람마다 인터넷에 쓰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이용한다. Là sử dụng những cái số bí mật hoặc là cái ID nó rất là giống. 또한, ngoài ra, 유출된 정보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họ dùng những cái thông tin mà bị lộ ra ngoài như vậy đó, họ sẽ làm thành một cái ID mới.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 Thì trên đây là họ vừa giải thích những cái hiện tượng khi mà chúng ta sử dụng Internet nhiều thì chúng ta dễ bị cái việc là lộ những cái thông tin cá nhân ở trên Internet, phải không ạ? Như vậy thì rất là nguy hiểm, có nhiều những cái sự cố về tiền tệ, hay là người ta mở ra một cái email mới để người ta quảng cáo hay là gì nọ, thì người ta vừa trên nội dung đây thì người ta vừa nói về những cái độ nguy hiểm của nó. Và tiếp theo thì 이렇게 개인 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는 인터넷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Vì hiện nay những cái thông tin cá nhân nó dễ dàng bị lộ ra ngoài như vậy, nên là 많은 기관에서 rất là nhiều cơ quan internet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là bảo an, làm thế nào đó 강화하고 있다. 강화하다 là đẩy mạnh hơn nữa cái việc mà đảm bảo an ninh, đảm bảo an toàn trên internet. 하지만 nhưng mà cố gắng, nhưng mà sao? 보다 확실하게 이런 사고를 막히기 위해서는, nhưng mà để mà rõ ràng, để mà chặn đứng những cái sự cố này một cách rõ ràng hơn á, thì 인터넷의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thứ nhất là giải pháp, bây giờ người ta đưa ra những giải pháp đúng không ạ? Thứ nhất là chúng ta thường xuyên thay đổi số bí mật, hoặc là 보낸 사람이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 Với những cái người gửi mà không có rõ ràng á, thì chúng ta đừng có nên mở những cái email đó. 그리고 잘 모르는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Là chúng ta đừng có đăng nhập vào trong những cái trang web mà chúng ta không có rõ lắm. Vì khi mà đăng nhập vào đó nó sẽ yêu cầu đưa thông tin cá nhân này nọ nữa. Chúng ta cứ nhập vào thì tự nhiên là thông tin cá nhân của chúng ta sẽ bị rò rỉ, đúng không ạ? Như vậy thì trên đây chúng ta vừa đọc một cái bài liên quan đến cái việc mà sử dụng Internet và những cái thông tin cá nhân bị rò rỉ ra, cái độ nguy hiểm nó như thế nào, và người ta cũng đề xuất một số các giải pháp. Thì các bạn lưu ý khi đọc, chúng ta cũng để ý cái cách viết của người ta, là người ta viết mở đầu như thế nào, rồi thân bài người ta đưa ra vấn đề như thế nào, và cuối cùng người ta kết luận như thế nào các bạn nhé. 네, 오늘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경험글이죠. 사건, 사고에 대한 경험글입니다. 자, 경험글을 쓸 때 제일 먼저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었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써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시간에 맞게, 시간 순서대로 써주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로 써볼 글이 어떤 글인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작년 여름에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디로 여행을 갔습니까? 유명한 호수입니다. 어떻게 유명한가 하면 휴양지로 유명한 호수입니다. 휴양지. 사람들이 쉬는 곳이죠.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많이 가는 곳, 휴양지입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호수. 자, 이렇게 내가 경험한 사건, 사고가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를 앞에서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소리를 쳤어요. 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지금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대에 신고하고 구명조끼를 던져줬습니다. 구조대, 119 구조대겠죠?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야기를 하고 나는 뭘 던져줬습니까? 구명조끼. 구명조끼는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 옷을 입으면 물 위에 떠서 살 수가 있죠. 구명조끼, 라이프 재킷이라고 이야기하는 구명조끼를 던져서 줬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를 준비해서 항상 안전장비, 여기서 말하는 안전장비는 구명조끼 같은 것이죠. 안전장비를 준비해야겠다,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주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그 사건, 사고에서 내가 느낀 점을 적어주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으로 글을 썼을 때 어떤 내용이 되는지 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쓰레기 분리수거. 지구 환경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종량제란 버리는 만큼 돈을 내는 것을 말하고, 분리수거란 쓰레기의 재질, 즉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캔 등에 따라 분리해서 수거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류는 신문이나 보지 않는 책, 잡지, 우유팩 등이 있는데 버릴 때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가정에서 사용하던 샴푸와 세제 용기처럼 재활용 마크가 반드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물은 깨끗이 비운 후에 버려야 합니다. 캔 또한 재활용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 속을 완전히 비운 후 납작하게 만들어서 버려야 합니다. 유리병은 깨지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거나 새로운 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용도가 높습니다. 역시 유리병도 속을 완전히 비운 후 뚜껑을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하나요?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bài 12 với cái chủ đề là sự cố và tai nạn. Thì trong bài này chúng ta đã được học những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sự cố, tai nạn cũng như là việc đưa tin. Ngoài ra thì chúng ta còn được học ngữ pháp là punika hoặc là ulponhata. Rất là mong các bạn sẽ thường xuyên luyện tập những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cũng như là từ vựng này để ứng dụng trong cuộc sống. 네, 이렇게 오늘 제12과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한국 뉴스를 보시면 오늘 배운 표현이나 단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를 통해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